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틀 후인 4일로 연기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정말 긴박하게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라는 법원의 결정도 나왔고요. 감찰위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감찰위와 법원 모두 일단은 윤 총장 측에 좀 손을 들어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법원 결정 일단 좀 이런 결정들 예상하셨습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각각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론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윤 총장의 주장 쪽에 일단 손을 들어준 거 맞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절차들은 아니고요. 감찰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7명의 감찰위원들이 왜 감찰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소집했던 감찰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예상이 돼 있었고요. 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자체를 또 정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집행정지는 되게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헌정사상 최초의 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징계위원회 자체가 곧 며칠 안에 열리도록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굳이 직무정지를 이게 다시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인용 쪽이 더 가까웠던 거죠. 예상한 결과였다는 말씀이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감찰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 감찰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 좀 더 유리한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는 예상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것을 충분히 이제 그 인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상이 됐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게 이틀 후에 징계가 예정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징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또 제거하고 이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역시 이제 효력 중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받아들여진 것에 더해서 뒤에도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 보면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이 정도 내용까지 법원이 이제 판단하리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40분 만에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진들 앞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복귀하자마자 또 전국에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 총장의 이런 복귀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좀 일종의 이제 개선 장군처럼 대검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이 법원 결정에 의해서 직무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고무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정도의 지시가 아니고 장관급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까지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할 말만 이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계속해서 해온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검사들에게 보낸 내용의 이메일의 경우에는 국민의 검사가 아니면 지금의 이제 검찰은 뭐겠습니까? 이게 정권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신에 대한 어떤 징계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정권의 외압이고 지금 검찰 조직을 정권의 외압이 흔들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면서 그걸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읽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윤석열 총장은 지금의 상황을 어떤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해임을 하기 위해서 징계 청구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문 내용 양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텐데 앞서 평론가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결정문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인 어떤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며 그러나 또 동시에 선출될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됐어야 정당한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법원은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네. 그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배경이 됐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직무정지를 해놓으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뭐 징계라든가 아니면 법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실상 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가정이지만 그럴 가능성까지도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러면 어찌됐든지 직무정지 명령이 유지돼야 된다는 쪽에서는 곧 징계 이 부분이 회부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 어떤 급한 문제,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 안 될 만한 급한 어떤 사정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다라면 정상적인 어떤 징계 절차를 통해서 거기서 직무를 배제하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었고 법원에서 결정문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부분들을 이 재판부에서 과외 보지를 않았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판단만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또 법원도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표현을 또 같이 좀 밝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정문 내에 한 2번, 3번 정도 거듭해서 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가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찰위도 3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직무정지, 징계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위에서 나온 그 결론을 내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핵심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감찰위가 이제 밝힌 내용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불명확하고 그것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명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감찰위가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 중에 판단 근거 중에 또 하나는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원래는 이제 이런 중요한 어떤 감찰의 경우에는 감찰위에 이제 자문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임의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의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결론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찰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반박하는 해명을 내놨었죠. 그 해명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약간 좀 감찰위에서 이번에 결론을 보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부분하고 징계가 이루어진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소명이 필요했다든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든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상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소집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도 있고 사유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통지가 될 텐데 그 전 단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것 중에는 그런 사유들, 어떠한 사유로 감찰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요청서를 보는데도 윤 총장 스스로가 그걸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법무부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찰을 거부했다는 것까지도 이 징계 사유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감찰을 거부하는 바람에 법무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감찰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소명, 그러니까 사유를 알 수도 없었고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명이나 이런 과정이 이 절차상으로 흥결이 된 이유가 윤 총장 쪽에 있다라고 법무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징계 사유로까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감찰에서는 어찌됐든지 그 부분이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이 감찰위에서 나왔던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감찰위 내부에서 그 세 사람이 뭔가 갈등을 빚었고 이게 회의장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경론이었다라는 걸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뭐 기존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찰 담당관과 함께 이 감찰을 진행했던 평검사 중 한 명이었던 이정화 검사가 이 자신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이제 지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예. 그게 최종적인 이제 좀 감찰의 어떤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진행이 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 이정화 검사의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예. 내가 이제 보고서를 삭제한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정화 검사가 사실은 자기가 삭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삭제한 이유는 박은정 담당관이 지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좀 파장이 커진 것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박은정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정화 검사는 계속해서 이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유혁 감찰관의 경우에 예. 방금 말씀드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무 규정에 의하면은 이러한 이제 징계 청구를 하는 과정까지의 감찰 내용이 자신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징계 청구를 하기 며칠 전에야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알게 됐다. 그런 점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은정 담당관은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의 지적에 의하면 결국 그러면 이 박은정 담당관의 이 발언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안으로도 보여서 상당히 또 중대한 발언이다라고 해석하는 뭐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의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이제 같은 이야기로 좀 일맥상통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앞서서 이제 김주관 기자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또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이런 조사를 시작하라고 했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끊임없이 좀 그러니까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보통 딱 들어보는 이름에서 생각하시면 인권부라고 하는 건 그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조금 인권에 침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따로 있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대검 감찰부는 지금 대검의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설령 뭔가 마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었을 텐데 그게 외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거나 하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그게 대검에서 접수가 됐다라는 이유로 감찰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뭐 절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대검과 법무부 그리고 또 대검 소속이지만 감찰부는 대검 내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와도 또 갈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됐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윤 총장이 제기한 그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앞선 감찰이나 법원의 이런 결정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징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징계위원들 같은 경우도 징계에 대해서 불공정한 어떤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검사징계법에 보장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기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또 윤 총장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틀을 연장을 한 거고요.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위원회 결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예. 사실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틀을 미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면적 이유로 꼽히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직을 하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차관 인선이 그러면 오늘이나 뭐 내일 중으로는 끝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뭐 법무부는 이 고기영 차관 사직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통해서 징계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앞서 이제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역 감찰관도 그렇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되던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 내부에서 당장 차관이 되자마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는 징계위원회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인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부 인사를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그러한 징계를 강행해서 해임시키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데려왔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계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징계위원이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인 것이고 아마 강행이 어떤 방식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